오늘은 이제 소담동 세샘마을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볼 겁니다. 이 물건에는요, 후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물건에서는 제가 볼 때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차 계약서를 쓸 때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은 바람에 실어보내고 오늘은 행복만 불러요. 둥기둥둥둥 창단이 울리면 내 맘 흥이 절로 나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쁜 세상 우리 함께 노래해요. 아리랑 아리랑 신나는 날이랑 하늘도 들썩 바람도 춤춰요. 손뼉 치며 다 같이 불러요. 사랑 가득 신나는 아리랑.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50만 2337호 사건입니다. 소담동 세샘마을 5단지 13층이라고 되어 있죠. 5구 타입이고요. 포베이 구조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정 가격은 4억 1100만 원이에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 최저 가격이 2억 8770만 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6년 3월 17일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래서 2877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20층 중에 13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사용 승인은 2017년. 새뜸마을 이쪽하고 입주 시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5구 타입이고, 주변에 보니까 소담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요 단지하고 한 10분 거리 안쪽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KDI가 있는데요. 바로 가기 전에 BRT 정류장이 있어요. 대전에서 들어오는 BRT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그래도 편한 것 같고요. 학교가 조금 멀다. 그리고 상권이 세샘마을 6단지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권이 좀 멀리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단지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1월 30일이에요. 임차인 전입 2022년 3월 2일 날 했죠. 확정 일자는 21년 11월 25일 날 받았어요. 자, 이 확정 일자는요,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전입 날짜 그리고 점유한 날짜를 따져본다면 22년 3월 2일, 그러니까 3월 3일 0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도 22년 3월 3일 0시가 됩니다. 보증금 2억이고요. 전세권 등기를 하셨어요.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신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때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장점 같은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다.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냥 확정일자만 잘 받으셔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등기부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요 임차인 분이 이 보증금 2억을 다 배당받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절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소유권 이전, 이분이 소유자인데 가지고 오실 때 거래가액이 4억 8천만 원이었어요. 가지고 오는 날, 이날 근저당 설정을 했죠. 채권 최고액이 3억 3천만 원이에요. 이분 임차 보증금이 2억 하면 5억 3천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가격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세권 이날 들어온 날이 22년 4월이거든요. 계약서 쓸 때는 제가 볼 때는 21년 11월, 12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22년 2월 달부터가 이제 전세 기간이고, 전세권 등기는 그 이후에 한 것 같아. 이분이 보니까 불안해서 한 것 같죠. 근데 11월 달 정도의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때 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높았다가 약간씩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때 당시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정도 됐다라고 하면 한 70%, 5억에 70%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 3억 3천하고 2천 하면 3억 5천 넘어가잖아요. 이게 2억이니까 5억 5천이면 그분은 이렇게 전세를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월세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뭐 5천에 이렇게 그냥 뭐 월세, 이런 반전세 이런 형식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분이 좀 무리를 하신 것 같고, 중개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워낙 금액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시기라 이제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만약에 6억, 최고가가 한
한 6억대거든요. 6억에 한다 하더라도 4억 2천입니다. 4억 2천이면 3억 3천에 2억이면 5억 3천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1억이 넘어가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니 이분은 자기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저당 청구 금액이 2억 7,800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자 뭐 이것저것 하면 한 2억 8천, 그냥 대략적으로 2억 8천이라고 합시다. 2억 8천이면 이분 2억 하면 4억 8천이에요. 이분 4억 8천에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요? 못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은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아야죠. 그래야만이 임차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때는 층이 좀 낮았어요. 낙찰 사례가 3억 1,400이었거든요. 제가 3억 1,000 정도 낙찰가 예상해본다라고 했던 물건입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2층이었고 여기가 층이 좀 높았어요. 그래도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3분이 들어왔고, 이번에도 뭐 5구 타입이니까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높게 낙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3억 중반이라 하더라도요, 저 2억 7천 얼마잖아요. 지금 2억 7천, 2억 8천이니까 가져가면 3억 중반이면 이분 1억도 못 받아가요, 임차인.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이 받아야 되고, 자, 임차인이 만약에 못 받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등기부를 볼 거예요, 좀 자세히. 원래 이분이 계약 당시에는 저 공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분이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다시 그 2분의 1 지분권자가 합의 해제로 해가지고 지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자녀분이 이제 이걸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자녀분이 나이가 어립니다. 재산이 없다 하면 받을 길이 없죠.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받을 길이 없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거를 조금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이게 등기부인데 이 소유자예요. 처음에 4억 8천 주고 샀어요. 증여를 했습니다. 21년 11월 달. 이게 이제 계약 때 뭐 비슷해요, 보니까. 요 분이 이분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소도 같고 이전한 주소도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게 22년 6월 9일 날 합의 해제했거든요. 여기 현재 임차인이 계약서 쓸 때는 요 두 분이 공유자였어요. 그렇다면 이분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였으니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지금 상속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소유권 이전 그래가지고 상속이 됐어요. 근데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도 어리고 다른 재산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분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못 받는 금액을 없다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받을 길이 없다. 그럼 아까 그 부인분한테, 그때 당시 공유자지요, 그분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나마도 그분도 없다. 그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된다, 만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계약할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보면 21년 요 8월 달인데, 이분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여기 있던 것들을 말소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당 22년 4월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다 말소했거든요. 22년 2월 이럴 때 이분들이 이때 정도의 잔금을 치르니까 요걸 다 말소했던 것 같아요. 2억에 대해서.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했겠죠.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 11월 30일. 여기 임차인 권리 신고한 거 보니까요, 보증금 2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전입 날짜가 22년 3월 2일, 그리고 확정 일자가 21년 11월 25일이잖아요. 그리고 배당 요구 요 8월 19일보다 이전에 했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말소되지 않는 사항 이런 것들 없어요. 임차인 이분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이분이 배당 어느 정도 좀 받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그리고 대항력도 없다. 제가 볼 때는 임차인 이분 저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이거 조금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을 나가고요. KDI거든요. 이쪽에 BRT 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소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에 있고, 상권은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앞으로 들어온다면 이쪽에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권하고 좀 거리가 먼 게 단점이다. 근데 교통은 편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등학교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이제 실거래된 거예요. 아실에서 전세는 한 2억 정도, 2억 1천, 2억 2천 정도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4억 500, 4억 900, 4억 1천 정도 좀 높게 잡아서 4억 1천 정도 거래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3억 8천 대도 거래가 됐고요. 쭉 보니까 뭐 이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3억 5천, 3억 8천, 4억 이 정도는 유지를 했던 것 같고, 가격이 좀 낮을 때가 23년도였거든요. 이때 보니까 좀 저층들은 3억 1천, 3억 500 뭐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좀 높을 때는 3억 한 6천, 7천, 8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낙찰 금액도 요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최고가일 때 20년, 21년 1월달 요때쯤이 6억대였어요. 6억에서 5억 후반대였거든요. 임차인분이 들어올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21년. 잘 보세요. 이게 5억 정도로 만약에 5억 5천 잡는다 하더라도 5억 5천에 70%는 얼마예요? 5735에다가 뭐 3억 8천 정도잖아요. 그러면 3억 3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전세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실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총 채권 최고액 그리고 자신의 보증금 합쳐서 일반적인 매매 대금의 70%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20년도 초반대가 3억 한 초반대였어요. 3억 7천, 3억 4천 뭐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다. 그리고 최고가 있을 때가 5억 5천에서 뭐 5억 후반대에서 6억 정도까지 거래된 사례는 있다.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르면 그래도 4억 중반대, 4억 요 정도, 4억 한 5, 6천대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2개 동으로 760세대고요. 주차 대수가 1.36대 1이에요. 주차 공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관리비 미납 여부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임차인 분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다 정산하고 나가셔야 돼요. 어차피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정산하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베이 구조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세롬동 요 새뜸마을 10단지하고 뭐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여기 현관의 팬트리 공간 구조가 좀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구조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에요. 설날 이전에 이걸 제가 뽑아놓은 건데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4억 1000대, 4억 3천, 뭐 5천, 높은 거는 뭐 5억 정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네요. 보통은 4억 초반대 다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랑 같은 물건이 같은 동에 이렇게 쭉 봤더니 뭐 한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 선에서 있다. 그리고 좀 저렴한 것들은 저층이 한 3억 9천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4억 천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치구에서 분석한 걸 봤더니 수익 가능 입찰가는 한 3억 7천 정도로 보고 있네요. 요 정도 선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 2천 정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전세권자 배당되었으며 미배당금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액 배당 받지 못합니다. 일부 배당이 될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가 배당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라는 건 맞고요. 뭐 인수되는 사항들은 없어요. 전부 다 소멸됩니다.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찰자, 인수할 추가 금액이 없다. 안전하다. 요거는 뭐 맞는 것 같네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되고 뭐 인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샘마을 5단지 물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현재 점유 중이고 후순위 임차인인데 일부 배당을 받는다. 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얼마 배당을 받는지 이런 것도 좀 계산해 보셔야 되고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요 계약서 잘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이거를 청구를 해야 될지 못 받는 거를 지금 상속인한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당시에는 이제 공유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공유자한테 내가 못 받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물건 추천드리고요. 5구 타입 중에서 이 정도 가격에 받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분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